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지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오늘 열리고요. 상단에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보시면 2104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100선 회복을 했고요.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이고요. V자 모양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장중에 2090선까지 밀렸던 시장인데 어느새 2100선도 회복을 했고요. 2103, 4까지 지금 장 초반에 고점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이 좀 변동이 생겼나 볼 텐데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고 기관 쪽에서는 저점 인식일까요? 프로그램 매수가 25억 원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 여전히 잡혀있고 개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688대입니다. 여전히 690선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대의 낙폭은 좀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처럼 이렇다 하게 V자 모양을 완벽하게 그려내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한미약품의 여파가 좀 커 보입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개인만 삽니다. 482억 원 개인만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연기금이 62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은 소폭씩 늘려나가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170원 무너졌네요. 1169원 90전에 한 10전 정도 1170원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이 요란합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V자 모양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하락 진행 중인데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발 금리나 훈풍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2100선에서 공방의 홍조세를 보이다가 오후가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현재 V자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상관계수 쪽에서 보자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전에 반영되지 않고 오후에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붙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단은 2150선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한 300억 정도만 지금 일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매수세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 육성 산업을 키우겠다고 이렇게 총 6조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내 반도체 소재 국산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이제 분석이 나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동진세미케미라든지 그런 SK시코론 PI 필름 말고 이제 에칭가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올려서 이제 웨이퍼 이런 그 반도체 소재들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C 솔믹스와 그리고 타이거 일렉 등이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재 시세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고 만약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틀 정도 쉬었을 때, 내일 하루 정도 쉬었을 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한미약품 사태로 인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인 얀센에 기술 일종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얀센이 원하는 얀센이 원하는 수치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한미약품이 다시 계약금 정도는 건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약간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락 25%로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까지도 한 27%대, 19%대까지 반등에 성공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악재가 터지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메이저들은 오히려 바이오주들이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좀 관심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월봉 기준으로 2020선 그리고 2150선의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추가 하락했다고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좀 현금화를 뒀다가 나중에 2020선 내지는 2000선 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필름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동사의 그 EV 사업부에 대한 신규 모델 출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EV 사업부가 굉장히 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OEM 고객사가 이제 그 전기 자동차를 새로 출시함에 따라서 동사의 배터리도 상당 부분 이제 사용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은 각각 전년비 대비해서 24%, 영업이익은 106% 성장하는 이런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ESS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사업이 정상화함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4분기엔 흑자 전환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사업 확대로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 다각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달에 발표된 그 ESS 화재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해소로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이제 풀려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여력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29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면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그나마 좀 그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반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맞는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부터 할까요? 네. 솔직히 지금 코스닥은 그냥 안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근데 여기서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예,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 위원님한테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코스닥 어떻게 보세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그때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을 지금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 저점을 깨게 되면 한 675포인트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코스닥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해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가 오늘 좀 올라오는 흐름이지만은 코스피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뭐 공통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피하고 싶다 하셨는데 뭐 시장으로 갔는데 아니 예. 제가 왜 그 말했냐면 지금 위험해요.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코스닥 차트는요. 지금 여기서 붕괴되면은 끝나요. 진짜로. 그리고 왜 그 받쳐줄 종목이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은 바스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그 취지대로 시장을 가꿨어야 되는데 그 후유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무너지면 없어요. 그럼 자 보세요. 바이오 말고 게임인데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보세요. 근데 게임 어떻게 됐어요 지금? WHO에서 질병 분류해서 뭐 프로게이머도 정신병자로 분류될 수 있는 세상에서 게임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거기를 채워주던 시가총액 상위를 채워주던 다른 다양한 업종들이 다 코스피를 떠나버렸다니까요. 그 떠나게 만든 건 코스닥이 잘못한 거죠. 그 기업들을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더 좋은 토양을 위해서 떠나는 거는 당연한 기업으로서의 도리죠. 주주들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주들은 당연히 더 좋은 토양과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하는 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코스닥보다 나니까 다 떠나는데 그거는 코스닥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기업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겨우겨우 골라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코스피를 다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코스닥을 하시고요. 특히 증권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코스닥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코스닥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코스피에 대형주를 하세요. 그리고 대형주 싫다 코스피에 중소형주를 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의 종목이 좋거든요. 그리고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맛을 본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지금 진짜 위험하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리겠고요. 첫 번째 일단 미스터 블루인데 제가 여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상한가를 갔거든요. 지금 원래 이 대본을 썼을 때 상한가 안 갔었어요. 근데 뭐 상한가 좀 늦게 가서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이 플레이 위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플레이 위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이 점 상한가가 2번 낀 5번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5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결국에 또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이게 경고 딱지를 붙인 상태에서 계속 상한가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전에 셈코라는 종목이 있었죠. 제가 셈코 말씀드렸죠. 걔도 경고 딱지 붙고 거래 정지가 되고 뭐 단위가 매매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급락을 위해서 했는데 한참 오른 뒤에. 근데 지금 플레이위드가 밑에서 상한가를 5번을 갔는데 이게 지금 게임 업종이거든요. 제가 아까 뭐 시가총액 상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WH에서 질병으로 분류를 하니 뭐 정부에서 게임을 자꾸 뭐 셧다운제를 해서 청소년한테 이게 솔직히 프로게이머 될 가능성 있으면 애들을 시켜야죠. 진짜로. 걔가 게임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합숙 훈련을 해서 너 그거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능력치가 있으면 요즘에 솔직히 공부로만 하려는 법 있습니까? 프로게이머를 시켜야죠. 근데 그런 길도 있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게임에 대한 인식은 사실 선진국에 비해 좀 너무 이 게임이라는 게 공부에 어떤 반대되는 개념, 공부를 방해하는 개념으로 좀 우리는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게임 산업은 정말 거대한 산업이거든요. 시가총액에서도 나타날 수 있듯이 산업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적 인식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플레이 위드라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가면서 미스터 블루도 제가 보기엔 아까 플레이 위드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자 미스터 블루가 조금 빠졌었거든요. 10%대 빠졌어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결국 플레이위드가 상한가를 완전 굳히고 시간이 흐르니까 미스터 블루도 상한가를 따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얘도 지금 게임인데 얘는 뭐냐? 어렸을 때 무협지에 빠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뭐 동방불패에 빠져서 그걸 다 읽었는데 갑자기. 근데 이 무협지 만화를 만드는데 그 만화를 만든 다음에 그 인기를 바탕으로 흔히들 IP라고 하죠.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만화에서 그걸 게임화를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얘네가 지금 뭐 의류업체나 이런 데만 뭐 동남아시아 진출한 게 아니에요. 이 만화 업체도 다 진출했는데 여기 보시면 미스터 블루 미얀마와 미스터 블루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정말 무슨 영어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죠. 영어무역이나 한세실업이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잖아요.
얘네도 보면은 미스터 블루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연 3,000권 이상의 만화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의류기업으로 따지면 공장이죠. 만화 공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스튜디오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웹툰 작가들을 양성해서 또 키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기 있는 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만화를 게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무협지는 제가 잘 안 읽어서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무협지에 4대 천왕이 계시대요. 이게 아마 필명이에요. 황성, 야설록, 사마달, 하승남 작가. 요게 4대 천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4대 천왕과 미스터 블루의 무협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4대 천왕을 다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대 천왕과. 그래서 무협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부터 만화 제작, 유통까지 수집 계열화를 완성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지금 상황이에요. 카카오 페이지 여기도 지금 이 그 미스터 블루의 어떤 무협 소설, 무협 만화 이게 다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이 지금 CBT 클로즈 베타 서비스라고, 이제 그 오픈 베타 서비스는 이제 모집을 해서 그냥 다 같이 하는 거, 클로즈 베타 서비스는 그 회사 그 직원들이 그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베타 그 서비스 인력들과 함께 게임을 해보는 거죠. 그거 다음에 이제 8, 9월 달에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플레이 위드가 도와줬어요. 또 시장에서 플레이 위드가 상한가를 5번을 굳혀버리니 미스터 블루가 얘는 지금 상한가를 6월 28일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간 다음에 3일 살짝 쉬고 있었는데 플레이 위드가 5방을 가니까 미스터 블루도 비슷한 계열의 게임 회사, 약간 작은 게임 회사들 중에서 미스터 블루 상한가를 굳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쪽이 그나마 지금 바이오의 어떤 그 순환을 피해갈 수 있다. 그냥 코스닥이 위험한데 그중에 어떻게 틈바구니 속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이런 종목밖에 없다. 손절가 4,0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얘도 지금 급등하고 있죠. 링크 제니시스예요. 링크 제니시스는 얘도 좀 폭은 떨어졌는데 아까 전에는 22.04%까지 갔었어요. 링크 제네시스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 검증 자동화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아이폰이라든가 삼성, 특히 제일 지금 대표적인 건 뭐죠? 갤럭시 폴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처음에 뭐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드디어 이제 접는 휴대폰이 나오니 이러다가 치명적인 결함을 삼성전자도 인정한 나머지 뺐어요, 다시.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타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리고 아이폰 발열 사고라던가. 휴대폰이 호주머니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BMW도 그런 사고들 많이 있었고, 그쵸? 여기 보면은 보잉사. 그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런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니까 마지막에 검증을 더 강화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게 뭐 가전이 됐든 국방이 됐든 자동차든 헬스거든 다 마찬가지인데 한 번 사고가 터지면 너무나 극심한 피해가 오고 인간한테 피해가 오고 그게 어떤 소송으로 돼버리면 기업의 어떤 앞으로 로드맵에 있어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검증 자동화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 바로 검증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가 링크 제니시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반도체 기업, 반도체 소재, 반도체 뭐 재료, 반도체 설비 업체들이 지금 오르는데 일본이 태클 건다고 해서 틈새 전략으로 오르고 있어요. 근데 링크 제니시스는 삼성전자 인공지능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NPU라고 신경망 처리 장치, 이게 지금 딥러닝 알고리즘 실행에 최적화된 어떤 인공지능 두뇌예요. 이게 차세대 반도체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자동차, 아까 뭐 비행기, 뭐 인공지능, 헬스케어 쪽 로봇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NPU가 탑재돼서 이제 스스로 딥러닝이라고 계속 학습을 해서 얘가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정말로 아이언맨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인공지능까지 가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아주 먼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NPU가 필수다. 그래서 NPU를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 있으면 M&A 돈을 주고라도 사오겠다는 멘트를 했는데 링크 제니시스가 그런 기업의 어떤 리스트에 꼽혀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쪽과 관련되어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약간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의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8,5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자, SK솔믹스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오늘 수혜주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그 태클을 걸었는데 일본에서 태클을 건 이유가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는 쪽에서만 태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화웨이도 보시면 화웨이를 망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화웨이를 망하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그거죠. 그 적을 칼로 찌르려고 했더니 나도 결국 어떤 정도 칼로 베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이제 세계화 상황인데 지금 그거예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완성형 반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인데 이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일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클을 건 데가 일본이 압도적인 데만 태클 걸었어요. 웨이퍼. 그러니까 이게 피자 판때기에 막 그 칩 씹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반도체 뉴스에. 거기 일본 업체 썸코와 시네츠 화학이 이 두 개가 합쳐서 전 세계 점유율이 53%를 웨이퍼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블랭크 마스크 쪽을 호야와 올코트라는 또 일본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만 태클을 걸어서 아까 국산화 얘기가 나온 게 그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태클을 못 벌게 우리나라의 국산 비중을 높여야겠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쪽으로 기술력을 구축해온 애들 위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SK솔믹스도 반도체 웨이퍼나 이쪽 관련된 부품 소재를 만들다가 그걸 발전시켜서 태양광이나 이런 쪽까지 가려고 하다가 태양광은 안 되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다시 그 어떤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SK솔믹스 좀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오르는 거고 사실 이게 계속 강할지 좀 의문이에요. 강할지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아까 코스닥이 안 좋다고 전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순환매인지 왜냐면 국산화 그게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저 일본이 53%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꺾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형식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을 알고 있으면 좋죠. 손절가 3,5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 오늘 오른 이유가 약간 두 개 겹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일단은 산업은행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산업은행이 코멘트를 했어요. 하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너무 많이 돌아서. 이게 산업은행은 통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막상 나와보니까 금액도 너무 크고 그거를 따로 사고 싶은 업체들이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을 따로 팔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중론이 돼버렸어요. 이게 산업은행은 안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에어부산 따로 팔리는 게 더 좋다고 지금 인식이 돼서 오르고 있는 거 플러스 지금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항공기 업체들, 항공사들이 오르고 있어요. 예매율. 좌석 예매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겹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흐름이 되게 좋아요. 일단. 지금 에어부산도 있고, 제주항공도 있고 이런데, 자, 보세요. 제주항공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하나 더 큰 매각 이슈가 겹쳐야 요 정도 오르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항공보다는 당연히 지금 에어부산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가 6,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TSE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자, 오늘 18% 급등하는데 사실 월봉상 거대한 장기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웨이퍼 테스트 소모품인 프로브카드를 프로브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웨이퍼는 뭐냐면 그 판때기에다가 피자를 피자에 토핑을 막 올리잖아요. 토핑. 근데 여기 웨이퍼를 막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 최종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이죠. 한번 후공정에 반도체 최후 공정에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 프로브카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 테스트하고 수명이 닿으면 버리고 또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을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업체 있죠? 리노공업이라고 있죠.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는 이거 보세요. 주가 대박이죠. 끊임없이 오르죠. 끊임없이. 이게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하는 소켓 만드는 업체인데 소모품이라 계속 이렇게 올라요. 이런 업체도 있어요. 근데 TS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되게 안 좋죠.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 장비 쪽, 소재 쪽이 좋으면서 이것도 오늘 급등하는데 후공정 최종 검사 단계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보드 이런 것도 만듭니다. 지금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숨겨진 IT 진주다. 굉장히 좋게 표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브카드가 매출 비중이 29%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인터페이스 보드 이것도 최종 검사 단계에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을 만드는데 다 후공정에 되어 있고요. OLED 검사 장비가 5%인데 요 신한금융투자에서 IT의 진주라고 하면서 이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OLED 검사 장비가 성장을 하니 이게 되게 커질 거라고 지금
검사장비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 부품 및 검사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8개 회사가 타이거 일렉이랑 GM테스트라고 있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타이거 일렉이 오늘 상한가 갔어요. 타이거 일렉이 상한가하고 TSE가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오늘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갈 구멍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아니면 미래형 반도체 MPU 아니면 일본 반도체가 태클 거는 거에 따라서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걸,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쪽으로 약간 시가총액이 작아서 코스닥 지수는 못 움직이더라도 약간 피난처 또 삼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TSE 손절가 7,8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미스터블루부터 TSE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하채기 위원 바로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첫 번째는 나노 신소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방막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나노 소재를 좀 생산을 하는데, 그 나노 소재에서 인두 계산 화물의 그 TCO 타켓하고 그다음에 아연 계산 화물의 그 TCO 타켓, 그다음에 실버 패스트 등을 좀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정부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태양 전지 쪽 관련해 가지고 나노 소재가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에 그 들어간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명 전도성의 그 타켓인데, 그 소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TSP라든가 LED, LCD 업체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LCD라든가 OLED 등의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8K가 있습니다. 8세대급의 그 장비에 사용되는 원통형 타겟을 좀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그 핸드폰이 보시면은 이제 접어졌다가 또 구부러졌다가 또 롤링 페이지처럼 돌돌 말아지는 그런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핸드폰이 하나의 그 화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양쪽으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구부러지고 롤링 페이퍼처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화면을 좀 더 크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대가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 생산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의 그 소재 쪽에 좀 규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나노 신소재죠, 조금 더 강하게 계속해서 좀 바람이 좀 분당하면은 좀 테마로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민 단체에서도 일본이 그 규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불매 운동이 지금 서서히 좀 확산이 되려고 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국 간의 이런 무역 마찰이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8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테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빨리 그 좀 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또 패턴을 좀 만들고 있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박물관, 그다음에 과학관 전시관, 그다음에 테마파크를 기획하고 좀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시 재생 쪽하고 또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VR이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공테크가 VR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하면서 이 VR 관련된 업종이 산업이 이제는 가상현실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VR이라든가 AR이 된다고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의학 쪽에서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MRI라든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단면만 나오게 되는데, VR이라든가 AR에 된다고 하면은 전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암 중에서 췌장암이라고 하잖아요. 췌장암은 걸리는 걸 알고 나면은 뭐 그때는 뭐 늦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뒷부분을 보지 못하는데, 이 VR이라든가 AR 시스템이 의학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한 번 전면 촬영해서 뭐 옆면, 뒷면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뭐 게임 쪽으로도 개발했지만은 그 기술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또 시공테크가 또 갈 수 있다. 왜냐면 전자 칠판 같은 것도 좀 생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테마파크를 기획하고 설계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생태공원을 또 조성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좀 대화가 좀 잘 되고 있죠. 지금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쪽 미국 쪽에 북한 쪽에서도 실무진에 명단을 지금 현재 서로 좀 공개하는, 서로 주고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정도에 실무진들이 협상을 좀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바텀 방식과 탑다운 방식을 같이 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는 가장 지금 북한과에 있어서는 비핵화입니다. 왜?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죠. 위협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핵화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는 단기간에 확실하게는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정한 수준의 그 진도는 나가주는 것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좀 조성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뭐 DMZ 평화공원, 생태공원 조성했을 때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공테크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에는 성남시장이었죠. 근데 여기 시공테크 대표가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에 좀 참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좀 봐도 지금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주가만 봐도 미국 같은 건 S&P 500이라든가 다우 같은 건 상상 최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국내 시장은 상당히 답보 상태입니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잘 돼가지고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끝나자마자 지금 일본 쪽에서 좀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타격을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도 좋지 않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선에 좀 타격적을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무대를 다시 한번 조성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또 도지사도 그쪽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좀 계속해서 좋은 쪽 가야 한다는 쌀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인 테마주기도 하지만은 또 이재명 도지사의 펼치고 하는 정책하고도 또 같이 현 정부하고도 많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6,27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우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수급에서 좀 보면은 기관들이 좀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흔들렸는데 오늘 또 바로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다우 기술 같은 건 다우 데이터, 그 다음에 사람인H, 그리고 키움증권, 또 프로야구단이죠. 키움 히어로즈도 스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세대 벤처 기업으로서 상당히 좀 성장세가 좀 탄탄하게 좀 왔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우 기술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키움증권의 정보 기술을 좀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화라든가 그 다음에 영화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오라든가 엠팩스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뿌리오 같은 경우는 그 문자 대량 전송합니다.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문자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그것도 합니다. 카카오톡도 대량으로 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야구 경기를 좀 보다 보면은 키움의 고척동 경기장 보면은 포수 뒤에 그 뿌리오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 엠팩스죠. 팩스 쪽 이제 요즘은 이 팩스가 모바일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쪽의 팩스 회사들이 조금씩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쪽으로 좀 관련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3 인터넷 전문 은행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번 탈락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좀 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왔고, 키움증권을 운영을 하면서 무점포에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무점포입니다. 한번 그런 시스템을 좀 해봤고 또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빨리 이 인터넷 은행이 조금 더 빨리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IT 강국이라면서도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 가장 좀 늦게 좀 되지 않았느냐. 미국 같은 경우 95년도에, 일본은 2000년도에,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2015년 됐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빨리 좀 활성화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6,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PC 디렉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조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앵커님하고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했었는데 좀 네. 너무 좀 거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가다 보면 또 갑자기 또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최근에 좀 급등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좀 급등하는 그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뭐 그제 뭐 지난주 금요일에 막 급등했던 종목들 지금 시장에는 좀 그게 좀 트렌드가 좀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하고 좀 PC 디렉트가 조금 맞아 떨어진 것 같다라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좀 수입해가지고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주로 CPU, 프로세서죠. 그다음에 스토리지, 메인보드, SSD 등 IT 하드 쪽을 유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래의 성장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이고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도 좀 유통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통해서 설치를 해서 많은 제품들을 가동하고 구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좀 보안이 좀 취약하게 된다 하면 해킹이 당했을 경우는 상당히 사생활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보안 쪽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중국에 있는 드론 회사들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카메라 보면은 해상 보면은 이제는 뭐 헬기로 카메라 찍지 않습니다. 다 드론으로 전부 다 영상들 좀 잘 찍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 쪽에서도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택배 쪽에선 드론이 좀 실생활에 좀 접근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뭐 우체국 뭐 직원분들 좀 파업하고 뭐 가로 업무량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드론 쪽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 하면 그런 일거리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상업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농업 쪽에서도 이렇게 날씨 더운 날 지금 농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 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시고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농약 같은 경우 할 때도 직접 이제 하셨는데 이제는 뭐 비행기죠. 이제 드론 갖고 다 하면서 친환경용 재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으로 농업 쪽하고도 좀 계속해서 좀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100원이 지급됩니다. 상당히 이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풍재질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테린 포장이 M&A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풍재지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근데 신풍재지도 6월 24일에 좀 강세를 좀 보였다가 지금은 살짝 좀 늘리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근당에서 뭐 기관 쪽에서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백판지 전문 제조업체죠. 이게 포장용 상자를 전문적으로 좀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오프라인에서 많은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 더운 날 우리가 오프라인 가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귀찮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전자상거래가 2000년도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온라인 쪽에 쇼핑몰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택배가 활성화되면서 이 상자들이 많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새벽 배송 해가지고 상자가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과다할 정도로 상자가 좀 크게 제품은 조그마한데 상자는 크게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택배 한두 개만 시켜도 그냥 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제지회사들이 많이 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특히 플라스틱 제품들이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 이런 쪽에서 보면 너네들 가져가라, 우리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그 제품들 처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제품들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커피숍 가더라도 예전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줬는데 이제는 서서 이제 카페들도 보면은 종이 빨대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마트 같은 경우도 백화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종이백 이쪽으로 지금 가는, 아니면 시장 바구니 이쪽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친환경 제품 쪽에서의 좀 수요가 좀 발생하는 부분에서 좀 제재회사들이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자, 목표가는 1,650원, 손절가는 1,38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풍재지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볼 텐데 신 소장님 휴네시온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결과 안 좋아요. 지금 이거 밑에 그 제가 말씀드린 갭 부분을 지금 깼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갭 부분을 깨가지고 여기 그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됐던 데가 깨져버리면은 완전 심리가 바뀌어버린다고 거기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다시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고점이 돼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발 물러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네, 단기적으로? 오늘 미스터 블루입니다. 상한가 지금 못 사는데 아까 지지고 상한가를 안 갔거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플레이위드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전 플레이위드랑 이거 본 거예요. 왜냐면 플레이위드가 어떻게 보면 요 지금 스타일 중에 걔가 선도주예요. 그냥 너무 많이 갔는데 경고 딱지를 붙이고 계속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스터 블루 풀렸네요 지금. 근데 풀렸다고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늦게 어거지로 가는 건 잡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미스터 블루의 어떤 그 무협 소설을 바탕으로 한 IP를 통한 게임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이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20개월 선을 돌파한 게 2016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탄력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단기 추천주로 미스터 블루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지금 가격에 매수하자 이런 건 아니죠? 괜찮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뭐 또 내일 갑자기 갭 상승해서 또 10% 떠서 시작해버리면 내일 또 못 잡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뭐 기회를 주면은 따라가서 한번 또 뭐 시초가, 내일 시초가에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좀 아까 제가 준비할 때보다는 좀 높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준비하고 있을 때는 이게 18% 그 정도였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11%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좀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되었어요. 예. 네. 그리고 추천을 안 해주시네요? 네, 예, 추천. 오늘 가격.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애매하네. 동시효과 이게 30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 추천주에 집요하죠. 예. 예. 단기 추천 종목에 이 그 가격 그걸 제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그 손절가 4,000원, 목표가 8,000원은 이건 그냥 중기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야 되는지 조정을 받아 사야 되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옆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애매한데. 이해가 안 되나요? 예. 아니 저도 애매해서 동시효과 그래요. 들어갔잖아요, 지금. 저도 애매해서 그래요. 이렇게 지금 되면 동시효과에서라도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건지, 왜냐면 이게 상따가 안 돼요, 요즘엔. 아시다시피 거래소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틀 연속 안 가요, 요즘에 종목. 그러니까 거래소도 그 효과도 노리려고 상한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유행을 했어요. 15%짜리를 따라가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또 먹는 게 유행이 돼서, 그런 판이 너무 도니까 그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따라가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틀 연속 상한가 간다는 건 60%를 간다는 건데 30%에서 따라가는 거가 굉장히 부담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도 못하고, 그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상한가를 안 갔으면 제가 따라가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상한가를 가는 거는 빨리 가야 돼, 빨리. 늦어도 10시 이전에 가야 돼요. 오전 10시 이전에, 문 닫을 때 오전 10시 이전에 사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안 풀려야 돼요. 그런 거는 상따해도 돼요, 지금 30%짜리라도. 근데 이렇게 막판에 가는 거는 지금 어거지로 들어가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내일 플레이위드가 만약에 바로 그 마이너스로 시작하잖아요. 미스터 블루는 더 마이너스가 심하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보면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권해드리지 않을 거. 예, 알겠습니다. 아닌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스터 블루 한번 지켜보자. 지금 오늘 사실 준비하실 때 가격대는 한 18% 정도 올라와 있을 때였는데 그 정도의 폭 정도는 괜찮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 의원님 특수건설이었어요. 네. 이거 어땠습니까? 조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제 오늘 좀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뭐 밀리고 그 부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조금 이제 단기적인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공부한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종목을 좀 보더라도 좀 바닥에서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그 북미 간의 회담이 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조금 더 강하게 좀 탄력을 좀 받고 갔었어야 했는데, 전체적인 좀 시장에서의 조금 일본에서의 그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연관돼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부분, 또 오늘 같은 날도 뭐 환미 관련된 부분이 좀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안 봐야 할 종목인데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 좀 북미 대화가 실무진들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렇다면 특수건설에 이어서 요건 그냥 홀딩하고요. 예, 홀딩하시고요.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봐요? 오늘은 나노 신소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예, 약간 종목이죠. 첫 번째 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제가 이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리는데 소재 쪽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막 태학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 그다음에 OLED 관련해서 장비 쪽하고 좀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쪽하고 연관이 되겠는데, 일단은 일본의 그 규제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좀 계속해서 커간다면,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 종목도 좀 지금은 엮이지 않았는데 소재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좀 엮인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개인은 조금 주춤한데 기관 쪽에서 최근에 단기적인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단기적인 자금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8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 짧게 여쭤볼게요. 종목 상담도 좀 가야 되는데 시간이 타이트해서 오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십니까? 네, 타이거 일렉입니다. 네. 타이거 일렉 아까 전에 그 TSE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후공정에서 프로브 카드라고 그 웨이퍼 검사하는 거 고정시키는 장치 만든다고. 지금 파인DNC랑 타이거 일렉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예요. 보세요. 코스닥 상한가 간 거 보세요. 지금 미스터 블루랑 아까 상한가를 가버려서 추천 안 했는데 플레이위드랑 미스터 블루 요거 두 개가 지금 게임 만화 요걸로 지금 두 개가 지금 강하게 상한가 간 거거든요. 요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플레이위드가 대장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일렉이랑 파인DNC가 지금 이 반도체로 간 거예요. 타이거 일렉이 TSE보다 폭이 훨씬 크잖아요. 지금 TSE 17%. 타이거 일렉은 이미 전에 상한가를 갔어요. 타이거 일렉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서는 타이거 일렉 흐름 잘 보면서 후발주 TSE 봐야 되는 거고, 이 게임 쪽에서는 플레이 위드 보면서 미스터 블루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징주 타이거 일렉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세요? 오늘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에도 저희가 똑같은 그 바이오줄 이야기 했었어요. HLB. 그러면서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한미약품한테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내부 정보를 해서 직원들의 좀 문제를 좀 일으키더니, 어제는 또 장 끝나고 나서의 그 악재를 던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실망감을 좀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1월 달에도 그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또 계약 해지가 되는 그런 흐름인데, 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점점 거품이 강력하게 꺼지고 있는데, 지금 코롱 튜시즌도 한번 그런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HLB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제 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다음에 또 어떤 또 제약 바이오들이 또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위험하다는 거.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던 제약주들이 조금 지지선을 많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 매매하실 때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짧게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 또 하락했다고 또 들어가신 분 계세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종목 상담을 한 종목에서 한 두 종목 정도 좀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434번님의 NCN이고요. 7,700원의 비중이 높네요. 40%.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가 왔거든요. 신 소장님. NCN. 한글인가요? I요. INCN. 예. 나왔나요? 안 좋은데요. 네. 이게 왜냐면 지금 그냥 차트 한번 볼게요. 저점이 깨지면 갭 하락으로 깨졌어요. 이거 가장 안 좋은, 그 갭 상승 갭 하락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깨트릴 때 가장 강력하게 깨트리거나 뚫는 것은 갭이다, 갭. 근데 이거는 위로 가는 갭 상승이 아니라 갭 하락이 나왔는데, 갭 하락이 나온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이유랑 똑같죠. 너무나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걸 한 방에 깨트리려면 갭 하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지지선을 한 방에 날려버렸잖아요. 지금 갭 하락으로. 이렇게 되면은 너무 위험하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2013년도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밑이. 여기가. 그럼 2,000원, 3,000원 중간까지 여기 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공간이고,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3일 뭐 3, 4일 안에 갭이 안 맺혀진다. 일봉으로 볼까요? 이미 한참 지났죠. 이렇게 오랫동안 갭이 안 맺혀지면 갭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갭 상승을 뚫거나 이렇지 않으면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 진단해 주셨고요.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107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특히나 2시 30분 이후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이제 1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V자가 나오는데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오후장에서 2090부터 2109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볼 텐데 개인이 파네요. 2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442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 늘려가고요.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매수 없었는데 한 2시부터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더니 지금 427억 원대까지 매수 잡힙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주요합니다. 둘 다 또 지수대죠. 46,000원대 뚫었고요. 7만 원대 뚫었습니다. 현대차도 2%대의 상승, 셀트리온만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LG화학부터 SK텔레콤까지 큰 폭의 상승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신한지주만 약보합권 유지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해서는 낙폭이 컸는데 많이 줄였네요. 69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691.45.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V자 모양 나오겠습니다. 그쵸? 예, 나옵니다. 682부터 691대까지 지금 한 차례 장중 조정이 살짝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기관이 매수를 전환을 했고요. 개인도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주체는 주로 연기금이네요. 126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들이 주요합니다. 시장 방어해 주네요. 시총 상위주도 살펴봅니다. 보시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신라젠, 헬릭스미스 빠지는데 이 공교롭게 신라젠이 낙폭이 가장 큽니다. 4%대 지금 뭐 하태기 위원이 신라젠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도 낙폭이 큽니다. 펄어비스는 상승 전환하면서 20만 원 다시 회복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메디톡스가 3%대의 하락이 나오지만 같은 섹터의 휴젤은 1%대로 올라가면서 두 종목의 또 주가 차이가 2만 원도 채 나지 않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기술적 반등 나왔고요. SK머티리얼즈 올라가고 KMW가 장 후반에 조금 더 힘내면서 42,000원 안착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목요일장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S&P 500부터였고 미국 증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만큼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는 듯 하다가 장 후반에 그래도 좀 힘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신 소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아까 코스닥이 좀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인위적으로라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지수를?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구조적인 한계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코스피로 간 애들 데려오실 수 있겠어요? 코스닥 위원회에서? 못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코스닥에서 저 키워놨고 업종을 다변화하게 색채를 다양하게 입혀놨던 애들이 다 갔잖아요. 거래소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코스닥의 특징이 너무 바이오로 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바이오 하나가 깨지면 코스닥은 지수가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스 지금 11위까지 밀렸는데, 자, 만에 하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스가 더 밀려가지고 시가총에서 많이 밀려난다. 그래도 거래소는 지수가 안 빠져요. 지수가 뭐 코스닥처럼 그렇게 안 가요. 왜냐하면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이 다 있으니까. 아무리 뭐 신진 세력들이 무슨 뒷방 늙은이라고 현대차 뭐 이런 걸 욕해도 LG화학을 욕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굴기의 기업들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미약품 지금 시가총액이 70이 밖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 제일 큰 애가 한미약품인데 거래소 시총 70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미약품이 70위에 있고 유한양행은 80위에 있어요. 80위 밖에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스는 시총이 5위, 11위예요. 좀 밸런스에서 언밸런스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무리 한미약품이 뭐 기술적으로 사태가 터지고 뭐 맨날 늑장 공시를 하고 한다고 해도 그거를 떠나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걸어온 지금 연역과 이 그 거래소 시장에서의 그 경력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했을 때 아무리 바이오가 미래고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이게 70이와 5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제 생각엔 대형 제약사와 이 신진 바이오가 70이와 5위의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좀 이 타이틀을 달고 있는 똑같은 회사로서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이걸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S&P 500은 신고가를 돌파해서 위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제 뭐 지난해 말에 뭐 불렀던 뭐 아래 공포니 뭐니 뭐 트럼프가 뭐 지지율을 흔들려서 이러니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됐고 결국 주가로 증명이 됐고 나스닥도 결국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암젠, 노바티스, 화이자 이런 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뭐 전 세계적으로 침체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위안으로 삼을 수 있고 회복이 되는 걸 기대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약 바이오 업황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도 회복이 되려면 그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좀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이게 계속 이제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정말 짜증이 정말 역까지 제가 여기 댓글을 얘기 못해서 그런데 댓글 관계자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나 이런 거에서 댓글 진짜 여론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 모으려고 겉으로는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막 이렇게 뭐 대국민 사기다 뭐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 투자들도 이제 정말로 진짜 떠나요. 요즘에 해외 투자도 굉장히 열 올려서 증권사에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손들은 또 뭐 양도소득세 때문에 뭐 떠나는 것도 기사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정말 어떻게 끌어들일 유인책을 빨리 지금이라도 해서 코스닥도 또 더 다변하고 제발 코스피로 안 떠나게 커도 안 떠나게끔 다양성을 좀 들여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음식료 업종, 뭐 IT 업종 이런 거, 뭐 포털 업종이 다 떠나버려서 너무 판이 바이오가 된 나머지 좋을 땐 강했지만 나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현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댓글을 봐달라라는 얘기가 사실 그게 근데 정곡이긴 해요. 그게 예, 또 여론이고요. 예. 하 의원님도 뭐 하실 얘기가 시장에 대해서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신소장님께서 너무 많이 열변을 토하셨죠.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미국이 이제 증시가 휴장이 됩니다. 독립 기념일이라서. 근데 내일 우리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내일 시장이 좀 요동을 좀 치지 않을까 좀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에서의 그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코스피 쪽에서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예상해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께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일 또 금요일장인데 대응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61% 많이 올라갔네요. 2108.7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0.26%대까지 낙폭 줄이면서 691.27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볼까요? 2원 70전 내리면서 1168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하루하루가 시장이 정말 쉽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이 상승 시작했고요. 장중한 때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마감하면서 시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 제가 어저께 2132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일단 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 행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팔지를 말아야 되는데 연기금이 42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보면 계속 매도가 3, 4일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금액 대비로 제가 표시한 건데요. 수량으로 보면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수량으로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은 별로 사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액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와 매도를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량으로는 개인만 매수하는 것이 현재의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달러가 여전히 견조하게 1170원 언저리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려운 장이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전 고점까지 또 다시 올라왔죠. 어제 미국장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가 지명이 됐다라는 것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무역 협상이 다음 주부터 고위급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졌거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었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거나 아니면 다른 GDP나 이런 지표가 꺾였거나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준은 명분이 없는 행보는 과거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행정부가 여러 번 연준을 흔들었었죠. 케네디 때도 그랬고요. 링컨 때도 그랬고요. 또 오바마 때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결국 연준은 명분에 따라 움직였었던 시장인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고 레리 커들러도 그 압박을 했던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모습은 금리 인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죠. 최소한 주가가 급락을 해서 많이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걸 100% 믿을 수 있겠지만 주가마저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형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한 90% 이상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금리 인하 과거에 인플레이션 1.5%인데도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에서 투자가들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왜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더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정말 금리 인하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선을 그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지난번에 윗꼬리 맞고 밀렸다가요. 다시 올라섰죠. 올라섰지만 요 고점은 돌파가 있어요. 지난번 날짜가 6월 20일이네요. 21일 날 고점이 26,907이었는데 이건 돌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추세 연장선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추세선은 제가 한번 그어놓고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의 모습을 면밀히 봐야겠죠. 오늘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자리가 정말 큰 저항대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 제가 한번 지난번에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놓은 건데요. 이 위치를 돌파하는지 정말 금리 인하 갖고 돌파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한다면 진짜 새로운 파동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런 고점을 돌파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들어서는데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현재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존에서 있었습니다. 유로존에 지금 ECB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죠.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임기가 끝나면서 차기 총재로 IMF 총재 라가르드가 내정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사실은 독일의 그 중앙은행 총재가 옌스 바이트만이죠. 자, 그가 상당한 매파인데 그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ECB의 통화 정책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가 된 것은 상당히 완화적 기조로 간다라는 환호성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것이 유로존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라가르드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보다 더 완화적인 인물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마리오 드라기는 슈퍼마리오처럼 정말 초완화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완화적일지가 향후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제조건으로는 완화적 인물이 된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마리오 드라기보다 더 완화적일지, 이게 중요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유로존의 가장 강한 장이 독일장입니다. 이 독일장의 차트를 보면 지금 장대 양봉 위로 캔들이 세웠어요. 이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양봉 주고 음봉 줬다가 양봉을 주면서 일단 상승 장악형이 나와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팬의 모습입니다. 이 후행 스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가는. 그러니까 일반적 종목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수를 나타내는 닥스 지수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월봉이기 때문에 한 달을 다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 12,600, 거의 13,000 정도 되는데요. 이 13,000 정도를 빠르게 돌파가 돼야만이 후행 스팬이 위로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가면 지금 이거는 상승의 오버슈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모습이다. 자, 이 말은 뭘 지켜보냐? 라가르드 총재의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스탠스, 이 스탠스를 정확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일장은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가 끝나는데요. 오늘 주가가 밀리다가 올라왔어요. 오늘 주가는 아시겠지만 2088까지 갔었습니다. 의문을 뚫고 하락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올라왔죠. 지난번에 제가 이격을 벌리면서 올라야 한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일단 이격을 벌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후행 스팬이 2080일까지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선 값이 현재의 기준선 값인데요. 만약 2080일까지 밀리게 돼서 반등에 실패하면 하락은 엄청나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81포인트는 밀리지 않은 선에서 시장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연기금의 매수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반등해서 멈추는 모습이 꼭 나와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또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